안녕하세요, 민경대입니다. 주식의 성공 비법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건데요, 이런 투자 방식을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라고 부릅니다. 낮은 가격인지를 알려면 정상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적정한 가격, 그걸 본질 가치라고 부르거든요. 본질 가치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하면, 워렌 버핏의 스승이 있어요. 워렌 버핏한테 가치 투자를 가르쳐 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그러면 그 기업의 가치, 본질 가치를 구했냐 하면, 회사를 이제 그만둘 때 그러면 투자한 사람들한테, 주주들한테 얼마를 나눠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본질 가치를 본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한 30% 싸게 사면, 그리고 그 가격이 됐을 때 팔면 30%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치 투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기업을 청산할 때 그럼 그거를 어떻게 구하냐, 그거를 오늘 얘기할 그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첫 번째로 BPS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 증권에 가서 한번 볼게요. 증권, 그래서 삼성을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삼성을 이렇게 클릭해 보면, 여기 보면 BPS라고 이렇게 있어요. 다 구해놨어요. BPS, 그러니까 청산할 때 한 주당 얼마 받을 수 있냐면 39,446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73,900원이에요. 그럼 거의 2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현재 주가가 청산 가치보다 얼마나 많냐, 몇 배냐, 이런 걸 구하는 거를 PBR이라고 해요. 청산 가치보다 한 2배 정도 높구나. 그러면 가치 투자자 관점으로 볼 때 너무 비싸잖아요.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이건 비싼 가격이란 말이에요.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BPS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재무제표라고 있는데요. 말 자체가 어려워요. 이제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재무제표는 자기 집이 한 2억 원이라고 하고 돈을 한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자산이 2억이고 부채가 1억인 거예요. 그러면 자산과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남아요. 그게 자본이 1억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 BPS 삼성전자도 이런 식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자본을 주식 수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면 청산 가치가 나오잖아요. 그걸 BPS라고 해요. 이게 이제 book value per share라는 단어거든요, BPS가. 그 다음에 이제 PBR은 price book value ratio, 좀 몇 배냐, 이런 뜻이에요. 1.87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의 자본 부분에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본이 좀 있는 회사들은 이게 맞아요, 이렇게 구하는 게. 근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는 뭐 자본금이 그렇게 많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적합하지가 않아, 이렇게 구하는 게. 그러면 기업의 목적이 뭐냐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는 얼마나 돈을 잘 버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EPS라는 거거든요, EPS. 그러면 EPS는 뭐냐면요, 이게 earning per share예요. 얘네가 한 주로, 즉 73,800원짜리 이 한 주로 얼마를 버냐, 이 당기순이익은 어디 나오냐면 손익계산서라는 데 나오거든요. 근데 또 손익계산서도 말이 어려워요. 이 손익계산서 뭐냐면 가계부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벌고 쓰고, 벌려면 뭔가 판매도 해야 되고 뭐 월급도 줘야 되고 이렇게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가계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손익계산서거든요. 다 이거저거 빼고 남으면 순이익이 남아요. 그거를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거든요. 그 단기 순이익을 이제 주식으로 나눠 보면 그러면 3,662원이 나와요. 즉 73,800원의 주식을 산 사람은 3,662원을 얻는 거죠, 단기 순이익으로. 그러면 여기 PER은 뭐냐면 Price Earning Ratio인데요. 즉 이 단기 순이익을 주가랑 비교해 본 거예요. 그게 퍼예요. 그래서 이 퍼가 얼마냐면 20배예요. 20배. 우리가 BPS, PBR, EPS, 퍼, 이렇게 네 가지 그 주요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동일업종 평균에 비해서 약간 높은 편이죠.
근데 가치 투자는 기본적으로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를 안전 마진이라고 해요. 그 가치 투자는 이 BPS 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0.66배 정도거든요. 1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2.87배니까 얘는 그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사란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종목 분석이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봤던 거 이런 것들을 과연 그러면 평균들은 얼마였을까? 이게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종목 분석에 이렇게 가보면 여기 중간쯤에 밴드 차트가 있어요. 좀 작으니까 확대해 볼게요. 이제 여기 PBR 차트라는 건 뭐냐면 청산 가격보다 보통 평균적으로 몇 배였냐를 이제 볼 수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뭐 1.1배, 1.3배, 1.6배, 1.8배인데 대충 보면 여기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사야 되냐 하면 가치 투자자들은 0.66에 사라 그러는데 그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1배가 가장 낮은 금액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1.1배에 사야 되는 거죠. 이 PBR 차트에 평균적으로 비춰보면. 근데 지금 오늘은 몇 배냐 하면 1.8배예요. 주가가 PBR이 평균가에 비해서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면 가치 투자자는 현재 이 가격에 회사가 좋아도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1.8배인 최고가인데 이거를 사질 않겠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펀은 아까 수익으로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돈 버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많이 단기 순이익에 비해서 얼마나 많냐 이렇게 봤을 때 최저는 6.4배예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 6.4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식 가격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몇 배냐 하면 18.2배예요. 단기 순이익에 18.2배. 그러면 PBR로도 높고 지금 퍼로도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가치 투자자에게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시점인 거죠. 삼성전자 종합정보에 가보면 ROE라는 그 지표도 있거든요. 여기 쭉 내려가면 여기 ROE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Return on Equity라는 건데 자본 대비 수익률이에요. 삼성전자는 지금 보면 2017년에 21%를 벌었어요. 즉 100원을 투자하면 21원을 벌었다고요. 작년에 8.69, 올해 12월에 10%, 즉 100원을 투자하면 자본금이 100원이면 10원을 번 기업인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기별로도 이렇게 한 1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 BPS나 펀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 ROE는 돈 버는 능력이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주식을 가장 잘한다는 워렌 버핏은 결국 싸게 산 거거든요. 그리고 싸지 않으면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다른 사람들이 뭘 산다 그래서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그럼 개별 종목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봐야 되는 게 있죠. 이 회사가 튼튼한지를 봐야 되겠죠. 튼튼한 걸 보는 건 역시 재무제표를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은 얼마인지, 매출이 이렇게 좀 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익도 늘고 있는지, 수익이라는 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자본은 좀 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많으면 또 안 되잖아요. 50% 이하 정도인지 부채 비율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부채 비율은 40%, 36%, 34% 이런 50% 이하로 건전한 편이에요. 재무제표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렇게 그 예쁘게 꾸밀 수가 있다 그래요. 그걸 이제 분식회계라 그러는데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표도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통장 계좌 같은 거거든요.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수익은 났다 그래도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외상을 줬는데 그런 것들은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실제 돈이 들어온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 재무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FCF라는 게 있어요.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다 투자하고 완전하게 남은 현금이요. 그걸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잉여 현금 흐름과 주가랑 연관성이 많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려울 때 얼마나 현금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볼 수 있는 게 잉여 현금 흐름, 영어로는 프리 캐시 플로우라 그래서 FCF라고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뭐 기본적인 재무제표의 개념하고 이렇게 그 지표들하고 참조해서 봤고요. 제가 지금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릴 수 있는 건 주식에 지금 들어갈 시기가 아니다. 개인적인 결론이고요. 주식 투자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